우와. 미쳤다. 감독님 잘생겼다! 김수 잘생겼다! 감독님 인사하고 자리 앉을까요? 네, 촬영 인사. 고맙습니다. 자리 앉아주세요. 아마도 이렇게 또 관객분들하고 배우분들 다 같이 영화 보신 이후에 인사드리고 또 이야기 나누는 시간.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. 김윤석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 영화에서 연출을 하고 대원 역할을 맡은 아직 파릇파릇한 신인 감독 김윤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귀여우세요! 안녕하세요. 저는 미성년에서 유나 역을 맡은 박재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미성년에서 대원과 영주의 딸 주리 역할을 맡은 김혜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유나 엄마 미희 역을 배우 김소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대원의 아내이자 주리의 엄마를 연주를 연기한 염정아입니다. 네, 좀 잠시 팬미팅에 온 줄 알았습니다. 네. 영화 저는 사실 처음에 스태프분들하고 같이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났었을 때 보통 영화들 굉장히 좋으면 빨리빨리 소문을 내고 싶은 마음이 한편 있다면 한편은 이 재미있는 보물찾기를 나 혼자 먼저 했다는 걸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누군가의 즐거움을 뺏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던 영화가 바로 미성년이었고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했던 혹은 기대했던 혹은 예상했던 바를 거의 다 엇나가는 그런 즐거움을 또 얻은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특히나 김윤석 감독님이 자리를 깔아놓은 그 판 위에서 이 여배우들의 정말 의연한 연기를 만날 수 있는 너무너무 멋있는 영화를 만나서 저도 굉장히 반가웠었던 그런 영화였었던 것 같아요. 사실 근데 여성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고 여성 영화는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염정아 배우님 이 영화 속에서 대원인 내 여자를 기만했지만 사실 이 영화 속에서 보면 여자들은 되게 기만하지 않고 도구하지 않는 여자들을 그러면서 굉장히 또 막 청녀 아니면 악녀 이런 방식으로 그리지 않는 그런 되게 보기 드문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배우로서도 이런 기회가 다시 오는 것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를 만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기회지 않나요? 예, 그렇죠. 그래서 저는 한눈에 알아봤죠. 역시 촉이 좋으시군요. 예, 촉이 좋은 것 같아요. 예, 역시나 제 촉대로 영화가 굉장히 잘 나왔고요. 어쩌면 시나리오를 봤을 때의 느낌보다도 더 촘촘하게 감독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영화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. 처음에 봤었을 때 이 캐릭터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? 저는 같은 사건을 마주하는 이 4명, 5명이 다 좀 전형적이지 않은 거에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. 그 중에 영주가 제일 매력 있었다는 건 아니고요. 감독님이 저한테 주신 역할이 영주였기 때문에 더 애정을 많이 가졌던 거고요. 미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보셨어요? 아니 처음부터 미가 소진 씨로 돼 있었던 거라 네. 다른 생각을 이 영화 속에서 이제 미 역할을 연기하셨던 이 김소진 배우님을 보면 이 배우가 이렇게 능청스러운 어떤 어휘를 가질 수 있었을까, 이렇게 귀여웠었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었던, 아마 배우로서 그 전에 봤었던 어떤 캐릭터들과 이 영화 속에서 또 보여줬던 캐릭터 굉장히 좀 다른 느낌 같은 거 많이 받으셨을 텐데, 살짝 생각해보면 어쩌면 되게 김소진 배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어휘들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잡아서 또 이 영화에서 조금 더 이렇게 블로업 해주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. 본인이 이 영화 속에서 미를 연기하면서 그들이 말투라든지 혹은 아니면 표현들 같은 것들에 있어서 재미를 느끼신 부분들 같은 것도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.
그냥 말투를 뭔가 되게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고요. 사실 제일 먼저 웃음이 터졌던 게 네. 아들이래 엄마 너무 든든해 하던 그런 표현들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이게 그냥 줄로만 써 있었을 때는 그 느낌이 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. 그게 아마 조금 제가 하면서 좀 그 제 말로 좀 바꾼 부분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. 살짝. 네, 어미나 뭐 이런 정도. 근데 글쎄 자연스럽게 그냥 나온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툭 나온 것 같기도 하고, 만약에 그게 그 상황에 안 맞았을 수도 있었을 거잖아요. 네. 근데 감독님이 그거를 또 그냥 그 상황에 어떻게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셨겠죠? 그랬으니까 오케이가 난 거니까. 평소에 또 배우분들의 어떤 어휘, 말투 같은 것들을 굉장히 또 잘 듣고 그 다음에 좀 반영했던 부분이 분명 감독님한테 있으셨을 것 네, 같아요. 그럼요. 그리고 저는 이제 대사를 이렇게 배우분들에게 주고 의미가 바뀌지 않는 한 그 대사의 그 어미 이런 것들은 편한 대로 바꾸라도, 왜냐면 자기 말로 육화가 되는 게 중요하니까요. 그래서 김소신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보면 말이 참 느리긴 듯한데 할 말 다 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근데, 예, 또 굉장히 딕션이 좋으시죠? 두 분 다 염정아 씨도 그렇고 똑소리 나는 딕션이, 그래서 그런 톤에 대한 어떤 그 재미가 있었어요. 본인은 잘 모르실지도 몰라요, 혹시. 근데 저는 그걸 다 알고 있었고,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재밌게 연기를 하셨는지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. 진정성 있게 하셨겠죠. 예? 아들이래. 또 감독님이 그거를 직접 쓰신 거기 때문에 사실 배우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고민해서 쓰신 거니까 그거를 다 수행하려고도 생각을 하잖아요. 한단 말이죠. 근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배우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녹아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허락. 네. 제가 김혜준 배우를 처음 봤었던 게 대세는 백합이라는 작품이었었는데, 그 작품 뭐 이어서 뭐 내일부터 우리는 뭐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굉장히 건강한 사람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어떤 꼬여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 같은 느낌. 근데 이 영화 속에서도 보면 참 잘 먹어요, 그렇죠? 다른 사람들은 그 앞에서 두루치기 앞에 그러니까 올인 앞두고도 못 먹고 여기는 막 사발면 먹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인데도 보면 굉장히 건강한 즐거움 같은 게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, 그게 주리의 매력 같다는 느낌도 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. 실제로 보면 이게 캐릭터적으로 봤었을 때 그 배우들이 흔히 말하는 욕심나는 캐릭터는 어쩌면 유나일 수도 있었을 텐데, 주리라는 캐릭터를 혜준 배우가 만나면서 오히려 혜준 배우 식의 또 즐거움들을 만들어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, 어떤 이 즐거움이 있으셨나요, 이 작품 만들면서? 그 주리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주리를 처음 봤을 때는 솔직히 좀 어려웠었거든요. 평범한데 네. 그렇다고 그 감정이 아빠를 싫어하지도 않고 네. 미워하지도 않고, 그렇다고 미운데 미워하지도 못하고 엄마한테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도 못하고, 이렇게 사실 제일 어려운 역할이죠. 네, 어떤 약간 면에서. 늘 가운데 서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어려웠는데,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주리라는 애가 제일 단단한 아이인 것 같더라고요. 다 하나둘씩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무너져 내려가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끌고 나가는 건 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, 저는. 그래서 주리라는 아이가 가장 여려 보이지만 가장 단단한 아이가 아닐까라는 걸 느끼면서 이렇게 하니까 저도 많이 배우고 즐겁고 그랬습니다. 이 영화 속에서 이 두 여자 고등학생이 가장 처음으로 부딪히는 장면이 입을 부딪히면서 시작을 해요.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어떤 만남이었다고 보는데,
어땠어요? 그러니까 이런 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냥 정말 뭐 싸울 수는 있지만 입을 부딪혀야 합니까라고 감독님한테 혹시 물어본 적은 없나요, 두 분? 그래서 같이 다 얘기해 주세요. 저는 전 예전 작품 맞춰 봤었고 그러네요. 대세는 백화니까요. 네.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뭐 이런 거는 하나도 이런 거는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. 세진 배우님은요? 저는 1차 오디션 때부터 이 대본을 가지고 연기를 했었어서 그래서 저는 그 유나로서는 이렇게 화난 거에 대한 표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게 막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 영화가 개봉되고 본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. 유나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그렇게 입을 박치기 하기 전에 주리가 저를 굉장히 화나게, 저한테는 굉장히 저를 화나게 할 만한 말들을 마구마구 내뱉었고, 그 상황에서 제가 주리를 한 대 쳤으면 주리도 저를 한 대 치고, 네. 사실 거기서 액션씬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저한테는 주리의 기분을 가장 더럽게 만들면서도 주리가 나에게 절대 대갚아줄 수 없는 게 별로 더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방식이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일 기분 나쁘게 만들겠다는 의미로 하면서, 시작했는데 네, 저한테도 절대 복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. 이 그 말하자면 장면을 만들어내신 감독님은 사실 의도라는 게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, 분명히? 예, 있습니다. 지금 혜진 씨가 얘기한 거 되게 비슷한데, 주리는 이제 학교에서 반장이죠. 모범생이죠. 공부 잘하는 친구고. 근데 얘가 이제 굉장히 유나를 기분 나쁜 말을 하죠. 일단 니네 엄마가 우리 아빠 꼬셨다는 아빠가 꼬신 게 아니고 너네 엄마가 꼬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 프레임 안에 이 사건을 다 집어넣어요. 그래서 넌 여기 따라와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너네가 빨리 물러나라는 걸로 하는데 뭐 그렇게 뛰어나게 논리적이진 않지만 아무튼 말을 상당히 잘 하죠. 네. 이 유나는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한 대응이 유나다워야 된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화도 나지만 유나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저렇게 말 많은 입을 막아주는 거죠. 정확하게. 예, 같이 말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행동으로 딱 보여주고 자 이거 물를 수 있니?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라는 것. 그러니까 이렇게 두 사람에 대한 개성들이 그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어서 제가 오디션을 그 옥상 장면으로 오디션을 봤었어요. 아 그러셨군요. 네. 그러니까 유나의 언어와 주리의 언어가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군요. 영화 속에서도 그 둘이 닮지 않았기 때문에 주는 굉장한 균형감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예, 네. 사실 제가 이제 한 4차 정도의 오디션을 봤는데 500여 분이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한 30 몇 분이 남았을 때 제가 이제 그 1시간 1대1 면담 이렇게 할 때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. 주리와 유나 중에 무엇을 하고 싶냐고 어떤 역할을 99% 다 유나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. 그 친구들도 시나리오를 다 읽어보고 나서 면담을 한 거라서 읽어보면 역시나 유나가 두드러지죠. 유나가 어떤 그 캐릭터적으로는. 네. 그러나 주리는 물론 유나도 어렵고 주리도 다 어렵지만 주리는 플러스 하나 더 가야 될 게 이 극을 이끌어가는 역할이죠. 사실은 해설자 역할도 같이 겸하게 되는 주리는. 그래서 사실은 주리 역할이 참 어렵죠. 그래서 영화의 가장 첫 장면에 그렇죠. 주리의 얼굴부터 등장하게 됐던 거군요. 네, 어른들의 세계를 창밖에서 훔쳐보는 아이. 주리의 얼굴. 네. 이 영주가 처음으로 그 오리집에 갔었을 때 테이블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고잖아요. 네. 근데 엄청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그 잠깐의 동작이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다 보여준 느낌 같은 아 거. 그래요. 네. 감독님께서 요구를 하셨던 행동이었는데 저도 보면서 아 그때 이래서 영주한테 저거를 하라고 시키셨구나. 예. 이제 돌이켜보면 네. 그 청구를 너무 잘하시는 분이라서. 네, 깔끔합니다. 아니, 확인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. 이 맞아요. 미인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. 예. 그래서 저는 처음에 봤었을 때는 미가 모든 걸 알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던 거예요. 예. 그 대화의 장면에서.
그러다가 두 번째를 보니까 아 그냥 혼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오지 않고 있는 여자들이 굉장히 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봤으니 너도 아이고, 그런 여자구나 네. 예. 라는 게 이제 두 번째였고 처음에는 뭔가가 너무 긴장감이 생기니까 사실은 어쩜 미인은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저런 순박한 표정으로 네 그럼 정말 나쁜 건데.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네, 그런 어떤 그 초반에 두 사람에서 뭐가 풀리지 않은 순간에도 이 영화는 굉장한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스릴러의 느낌 같은 게 나기도 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사실 김윤석이라는 배우를 감독님으로 계시지만 배우를 생각했다면 이 영화는 되게 뒤통수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반전의 영화였을 것 같아요. 뭐 진짜 뭔가 뼈다귀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엄청 멀쩡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 안에서 가장 안 멀쩡한 사람의 연기를 하셨던 거죠. 이 캐릭터를 스스로 보면 어쩌면 굉장히 지금까지 영화 속에서 김윤석 배우한테서 못 보던 캐릭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왜 되게 기시감이 드는 거예요. 보니까 있을 때 잘해 하동규가 저기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하동규는 정말 몹쓸 인간이고요. 대원은 그나마 좀 이렇게 가장 최근에 하신 연기라고 예, 또 그래도 감사합니다. 그래도 불쌍하다 정도는 마음을 줄 수 있지만 하동규라는 인간 여러분 안 찾아보셔도 돼요. 아마 물리적으로 김윤석 배우 제일 오랫동안 보실 수 있는 드라마에 169회 정도 했어요.